오늘은 2026년 8월 13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단연 미국의 물가와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논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국제유가, 중국의 고용난, 그리고 인공지능 AI 투자 과열 논란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무엇을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크게 7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물가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3.5%에서 3.4%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6%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근원 CPI는 에너지와 식품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월간 근원 CPI 상승률은 오히려 0.0%에서 0.2%로 높아졌습니다. 즉,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번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의 패드워치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60.1%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미국 금리 인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됐다고 해서 연준이 무조건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콜린스 총재는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즉,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아직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물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공개되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PPI와 근원 PPI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 물가 지표가 계속 둔화된다면 9월 금리 동결 기대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물가와 금리만 볼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7월 미국 재정 적자는 무려 4,3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복지 분야 지출이 증가한 데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대규모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국채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채 발행 규모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번째,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설. 그런데 이란은 부인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동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관계자들도 양국이 휴전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 측 고위급 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아직 미국과 휴전 연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휴전을 시작한 날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장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란이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결국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 자체가 아닙니다. 국제유가와 원유 공급망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유가와 원유 공급망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자료 기준 배럴당 약 88.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IEA의 전망도 서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펙은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80만 배럴 증가에서 58만 배럴 증가로 낮췄습니다. 반면 내년 수요 전망은 하루 190만 배럴 증가에서 220만 배럴 증가로 높였습니다. IEA는 올해 세계 석유 공급 전망을 더 낮췄습니다. 기존 하루 370만 배럴 감소 전망에서 430만 배럴 감소로 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의 유조선 이동 차질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중동의 긴장이 다시 크게 높아진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시장은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 유가, 미국 물가, 연준, 금리, 주식시장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중국 경제에는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중국의 고용시장입니다. 중국은 과거 농촌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임금 제조업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 루이스 터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제조업 자동화, AI 확산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 경쟁은 심해지고 임금과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서 소비 여력까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업 국가이자 세계 경제의 중요한 소비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고용과 소득이 약해지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 둔화는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과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AI 열풍은 정말 거품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AI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AI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오히려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AI 산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닷컴버블 당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인터넷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대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AI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나치게 많이 지으면 언젠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 이른바 NIMBY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규제와 주민 반발이 AI 인프라의 과도한 공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AI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개발해야 했던 소프트웨어 작업을 AI가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는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압력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증권화가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AI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I는 이제 주식시장, 기업 투자, 금융시장, 부동산, 전력시장, 채권시장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8월 12일 기준 미국 S&P 500 지수는 7,748.5로 0.26% 상승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6,579로 무려 3.68%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9%로 보합이었고 달러 인덱스는 99.98로 0.16%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8.98달러, 금 가격은 온스당 4,408.3달러로 0.87% 상승했습니다. 특히 VIX, 이른바 공포지수는 14.55로 4.78%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미국 물가 둔화와 금리 동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아주 편안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목표 수준보다 높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휴전 연장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용과 임금, 내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에서는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는 동시에 버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금융시장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첫 번째는 미국의 추가 물가 지표입니다. 특히 PPI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9월 금리 정책에 대한 신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입니다. 휴전이 실제로 연장되는지 아니면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미국 물가와 금리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의 고용과 소비입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가 실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미국 물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다. 미국의 7월 근원 CPI 둔화는 분명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9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커질 수도 있고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용난과 소비 둔화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역시 성장의 기회와 버블의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 가지 뉴스만 보고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기보다는 미국 물가, 연준 금리, 유가, 중국 경제, AI 투자, 이 5가지를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경제 흐름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